어떤 분들은 매일 몸에 좋은 음식만 챙겨 먹는데도 이상하게 점점 더 피곤해집니다. 밤에는 입이 바짝 마르고 새벽마다 물을 찾게 되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납덩이처럼 무겁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분들 대부분이 자신은 아주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노년에는 좋다고 알려진 음식 하나가 오히려 몸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보신 뒤 이건 정말 조심해야겠다 싶은 내용이 있었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같은 고민을 가진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어르신들이 매일 건강식이라고 믿고 먹고 있지만 실제로는 몸을 더 지치게 만들 수 있는 한 가지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무엇을 먹느냐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먹고 어떻게 보관하고 어떤 방식으로 반복하고 있는가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많은 고령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비슷한 장면을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건강을 위해 시작한 습관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몸 상태는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경우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자주 보게 되는 음식이 바로 견과류였습니다. 몇 달 전에도 비슷한 환자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한미숙이었습니다. 이른이 넘은 분이었는데 평소 건강관리에 굉장히 철저한 분이었습니다. 튀긴 음식도 거의 먹지 않았고 과자도 멀리했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땅콩을 꼭 챙겨 먹었습니다. 혈관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목이 말라 자꾸 깨고 속이 답답하고 몸에 열감이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아침에는 일어나도 몸이 무겁고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노화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니 한 가지 공통된 습관이 있었습니다. 집에서 직접 땅콩을 아주 오래 볶아 먹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싹 볶아야 고소하고 맛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그렇게 드십니다. 센 불에서 오래 볶고 아주 바삭해질 때까지 익힌 뒤 큰 통에 담아두고 몇 주 동안 계속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과정입니다. 견과류는 원래 지방 함량이 높은 음식입니다. 그런데 높은 온도에서 오래 볶게 되면 좋은 지방 성분이 쉽게 손상됩니다. 특히 열과 공기에 오래 노출된 기름은 산화가 빨라지고 이런 변화는 노년의 몸에 훨씬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어느 정도 버티던 몸도 나이가 들면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 반응에 훨씬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입마름, 피로감, 속 더부룩함, 밤중 갈증 같은 변화가 더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런 증상을 음식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몸에 좋은 걸 먹는데 왜 이러지? 라고 의아해합니다. 한미숙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건강을 위해 시작한 습관이었는데 몸은 오히려 계속 피로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땅콩을 볶는 방법부터 바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센 불 대신 약한 불에서 짧게 볶고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보관하지 말고 가능하면 신선한 상태로 조금씩 드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린 것이 있었습니다. 좋은 음식도 지금 몸 상태와 맞지 않으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한미숙 씨는 한동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을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보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매일 먹으라고 하고 또 누군가는 절대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몸의 반응보다 유행하는 건강 정보만 믿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몸은 젊을 때와 다릅니다. 단순히 좋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계속 반복하기에는 몸이 훨씬 예민해집니다. 특히 콩팥과 혈관은 아주 작은 습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드리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몸은 항상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입이 자꾸 마르거나 밤에 물을 찾게 되거나 아침에 몸이 무겁고 속이 더부룩한 증상은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식이라고 믿고 오랫동안 유지했던 습관이라면 한 번쯤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생각보다 아주 평범한 음식 습관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진료를 하다 보면 저는 자주 비슷한 질문을 듣게 됩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에 안 좋은 건 거의 안 먹는데 왜 자꾸 몸이 피곤할까요? 그럴 때 저는 식단표보다 먼저 생활 습관을 자세히 묻습니다. 무엇을 먹느냐만큼 중요한 것이 어떻게 먹고 있는가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은 같은 음식에도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괜찮았던 방식이 이제는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의외로 자주 발견하는 문제가 바로 오래 보관한 견과류였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땅콩이나 호두, 아몬드를 큰 봉지로 사두고 오랫동안 나눠 드십니다.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 개봉 후 보관 환경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부엌 한쪽이나 식탁 위에 그냥 두고 드시는 경우도 많고 볶은 뒤 통에 담아 몇 주 동안 먹는 경우도 흔합니다. 하지만 견과류는 생각보다 훨씬 민감한 음식입니다. 특히 지방 함량이 높은 식품은 열과 공기, 습기에 오래 노출되면 산패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이미 맛과 성분이 변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노년의 몸이 이런 변화에 훨씬 약하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어느 정도 버티던 몸도 나이가 들면 염증 반응과 산화 스트레스에 더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래된 견과류를 계속 먹다가 속이 더부룩해지고 입냄새가 심해지고 몸이 쉽게 피곤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몇 년 전 한 남성 환자도 비슷했습니다. 이름은 윤태식이었습니다. 은퇴 후 건강관리를 굉장히 열심히 하던 분이었는데 매일 아침 오트밀에 견과류를 넣어 먹고 있었습니다. 본인은 완벽한 건강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속이 자꾸 답답하고 트림이 늘어났습니다. 아침에는 입안이 텁텁했고 오후만 되면 피곤해서 소파에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졌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위장 문제라고 생각해 약도 드셨지만 크게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식습관을 하나씩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견한 것이 바로 개봉한 지 오래된 견과류였습니다. 아끼려고 큰 통으로 사서 2달 넘게 드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햇빛이 드는 식탁 옆에 두고 매일 조금씩 꺼내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보관 방법부터 바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이 사지 말고 가능하면 밀폐해서 서늘한 곳에 보관하고 오래된 견과류는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 낫다고 설명했습니다. 며칠 뒤 다시 오셨을 때 윤태식 씨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속이 전보다 훨씬 편해졌습니다. 물론 모든 변화가 견과류 하나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몸은 아주 작은 자극에도 반응합니다. 특히 매일 반복되는 음식 습관은 생각보다 훨씬 큰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견과류를 먹을 때 함께하는 습관입니다. 바로 믹스커피나 달콤한 음료와 함께 먹는 경우입니다. 이 조합은 의외로 정말 흔합니다. 땅콩 몇 알과 달콤한 커피 한 잔, 혹은 호두와 믹스커피. 입이 심심하니까 함께 먹는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습관은 혈당 변동을 훨씬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믹스커피에는 생각보다 많은 당분과 식물성 지방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견과류까지 함께 먹으면 열량은 빠르게 올라가고 어떤 분들은 식후 졸림과 피로감을 더 심하게 느끼기도 합니다. 노년에는 인슐린 반응이 젊을 때처럼 부드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간식 습관 하나도 혈당과 에너지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한 여성 환자는 매일 오후만 되면 너무 졸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오후마다 믹스커피 2잔과 함께 땅콩 한 줌을 먹고 있었습니다. 본인은 밥 대신 간단하게 먹는 건강 간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몸이 계속 피로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갈증을 배고픔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몸이 수분을 원하는데 계속 간식을 먹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러면 속은 더 답답해지고 몸은 더 무거워집니다. 저는 그런 분들께 먼저 물 섭취 습관부터 다시 점검해 보라고 말씀드립니다. 의외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만으로도 오후 피로감이 줄어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견과류도 양이 중요합니다.
몸에 좋다고 해서 많이 먹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어르신들은 하루 종일 입이 심심할 때마다 계속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과 지방 대사 능력은 천천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과도한 섭취는 오히려 속 불편함과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몸의 반응을 보는 것입니다. 먹고 나서 몸이 편안한지, 속이 무겁지 않은지, 갈증이 심해지지 않는지, 잠이 불편하지 않은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음식 정보를 인터넷에서 찾습니다. 하지만 몸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음식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노년에는 무조건 좋은 음식이라는 개념이 점점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몸 상태를 보지 않고 계속 억지로 먹는 습관이 오히려 피로와 염증을 키우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보는 안타까운 모습도 바로 그것입니다. 건강해지려고 시작한 습관 때문에 몸이 더 힘들어지고 있는데 본인은 오히려 더 열심히 먹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같은 말을 드립니다. 좋은 음식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몸의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환자분이 제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나이 들수록 건강식이 더 어려워집니다. 좋다는 건 너무 많고 먹지 말라는 것도 너무 많아요. 그 말에 저는 한동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기 시작하면 건강 정보를 더 열심히 찾아보게 됩니다. 혈관에 좋다는 음식, 콩팥에 좋다는 음식, 염증을 줄인다는 음식들을 하나씩 챙겨 먹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바로 몸의 균형입니다. 특정 음식 하나만 지나치게 믿고 오래 반복하는 습관은 오히려 몸을 더 피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견과류처럼 지방 함량이 높은 음식은 더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연식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연식도 몸 상태에 따라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간과 콩팥의 처리 능력이 천천히 달라지고 소화 효소 분비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먹던 음식도 이제는 속 더부룩함이나 피로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여성 환자가 있습니다. 이름은 오정희였습니다. 이분은 주변에서 들은 건강 정보를 굉장히 철저하게 실천하는 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견과류를 먹고 점심 대신 견과류와 과일만 먹는 날도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면서 점점 이상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입안이 자주 헐고 피부가 푸석해지고 밤에 자다가 갈증 때문에 여러 번 깨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속이 더부룩해서 밥맛이 점점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식습관을 자세히 들어보니 하루 동안 먹는 음식 대부분이 지나치게 건조한 식품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견과류, 크래커, 커피, 말린 과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식단이 노년의 몸에는 수분 부족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원래 수분을 붙잡아 두는 힘이 약해집니다. 그런데 짠 음식이나 지나치게 건조한 음식, 카페인이 많은 음료를 반복해서 먹으면 몸은 더 쉽게 마르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갈증을 단순히 목마름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몸 전체의 균형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자꾸 물을 찾거나 입안이 마르고 피부가 건조하고 소변색이 진해지는 변화는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는 오정희 씨에게 먼저 식단을 단순하게 바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견과류 양을 줄이고 수분이 충분한 음식들을 함께 드시라고 했습니다. 따뜻한 국물, 채소, 수분이 많은 식품을 조금씩 늘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복 상태에서 견과류만 먹는 습관을 줄이도록 했습니다. 몇 주 뒤 다시 만났을 때 오정희 씨는 가장 먼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밤에 덜 깨게 됐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노년의 건강은 특별한 보약보다 몸의 균형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식은 무조건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인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몸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좋은 음식조차 과하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견과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량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너무 자주 먹거나 오래 보관한 제품을 계속 먹거나 물 섭취 없이 건조한 상태로 반복해서 먹으면 몸이 피로 신호를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많은 어르신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저녁 시간 습관입니다. 밤늦게 견과류를 드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한 줌씩 드시거나 배고프지 않더라도 건강에 좋다는 생각으로 자기 전에 챙겨 드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밤 시간 소화 기능이 훨씬 느려집니다. 그래서 늦은 시간 지방 함량이 높은 음식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지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유 없이 새벽에 자꾸 깨는데 사실은 저녁 식습관 영향인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몸이 예민한 분들은 자기 전에 먹은 음식 때문에 갈증이 심해지고 새벽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면서 잠의 흐름이 계속 끊기기도 합니다. 잠이 자꾸 끊기면 다음날 피로감은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몸은 점점 회복 능력을 잃어갑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노년 건강은 무엇을 더 먹을까 보다 몸이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가가 훨씬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먹고 난 뒤 몸이 계속 불편하다면 한 번쯤 방식 자체를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을 위해 시작한 습관 때문에 오히려 잠이 나빠지고 갈증이 심해지고 속이 무거워지는 악순환에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은 음식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음식이 건강식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몸은 광고보다 훨씬 솔직합니다. 몸이 계속 피곤하고 무겁고 답답하다면 그건 이미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생활 습관이 오랫동안 반복되면서 천천히 쌓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료실에서 오랫동안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저는 한 가지 공통점을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몸이 크게 아프기 전부터 이미 작은 신호들은 계속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 신호를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입이 마르는 것쯤이야 나이 들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밤에 몇 번 깨는 것도 원래 노화 때문이라고 여깁니다. 속이 더부룩한 것도 그냥 소화력이 약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런 변화가 너무 오래 반복될 때입니다. 몸은 계속 작은 경고를 보내고 있는데 생활 습관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건강에 좋다고 믿는 음식일수록 더 쉽게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남성 환자도 그랬습니다. 이름은 강성민이었습니다. 60 후반의 조용한 분이었는데 건강 프로그램을 굉장히 자주 보는 분이었습니다. 방송에서 견과류가 혈관 건강에 좋다고 들은 뒤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챙겨 먹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아침에도 먹고 점심 뒤에도 먹고 밤에도 조금씩 먹었습니다. 문제는 양이 점점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루 한 줌 정도였지만 나중에는 작은 통 하나를 하루 안에 다 먹는 날도 생겼습니다. 본인은 건강식이라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부터 몸 상태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속이 늘 더부룩했고 밤에는 물을 계속 찾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입안이 텁텁했고 얼굴이 쉽게 붓는 느낌이 든다고 했습니다. 특히 잠이 얕아졌다고 했습니다. 새벽에 자꾸 깨고 다시 잠드는 것도 힘들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웠던 건 본인이 오히려 건강을 위해 더 열심히 먹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좋다는 건 다 해봤습니다. 그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사실 많은 어르신들이 그렇습니다. 몸이 불안해질수록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 좋다고 하면 꾸준히 따라하게 됩니다. 하지만 노년 건강은 단순히 좋은 음식을 추가한다고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과한 습관을 덜어내는 것이 더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강성미 씨에게 가장 먼저 양부터 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밤늦게 먹는 습관을 멈추고 물 섭취 시간을 조금 더 일정하게 유지해 보자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몸의 반응을 기록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먹었을 때 속이 편한지, 언제 갈증이 심해지는지, 어떤 날 잠이 더 불편한지를 스스로 관찰하도록 했습니다. 몇 주 뒤 다시 만났을 때 강성미 씨는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괜히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다시 느꼈습니다. 노년의 몸은 젊을 때보다 훨씬 정직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무리하면 바로 피곤함으로 나타나고 맞지 않는 습관은 잠과 갈증, 소화 문제로 천천히 드러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 신호보다 인터넷 정보와 방송 내용을 더 믿습니다. 물론 견과류 자체가 나쁜 음식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방식입니다. 얼마나 오래 보관했는지, 어떻게 볶았는지, 얼마나 자주 먹는지, 내 몸 상태와 맞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은 적당함을 가장 좋아하게 됩니다.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너무 부족하지도 않은 상태. 몸이 편안하고 잠이 안정되고 속이 부담스럽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제가 많은 환자분들에게 자주 드리는 말도 바로 그것입니다. 건강은 특별한 음식 하나로 갑자기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들이 몸 상태를 천천히 바꿔갑니다. 늦은 밤, 습관적인 간식, 오래된 식품 보관, 과도한 건강식 집착, 물 부족, 불규칙한 식사, 이런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몇 달, 몇 년 동안 반복되면서 몸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아주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병원에 오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갑자기 몸이 안 좋아졌어요. 하지만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은 갑자기가 아닙니다. 몸은 오래전부터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다만 너무 익숙해서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스스로 떠오르는 습관이 있으셨다면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다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건강은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편안한 방향으로 균형을 맞춰가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특히 노년에는 몸이 보내는 작은 변화들을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셔야 합니다. 입 마름, 피로감, 속 답답함, 밤중 갈증, 수면 변화 같은 사소한 증상도 생활 습관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작은 변화들을 가장 먼저 만드는 것도 결국 매일 반복되는 음식 습관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주변에도 꼭 공유하셔서 많은 분들이 자신의 몸 신호를 다시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남들이 좋다고 하는 음식이 아니라 지금 내 몸이 정말 편안한지를 살피는 것입니다.